여러분 편안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급사하는 이야기를 해서 긴장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아 긴장은 되지만 대책이 생기셨습니까? 이제 아마 의사들이 좀 싫어할 것 같긴 해요. 이상한 강의 듣고 와가지고 또 이거 해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뭐 비디오에 나가도 상관은 없는데요. 의사한테 이야기할 때 잘 이야기하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심장이나 호흡이나 이런 것이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혈액 검사 빼놓고 혈액 검사 말고도 볼 수 있는 그 검사가 있다고 하는데 집안 내력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런 검사 어떠냐 한번 받아봤으면 내가 더 안정적일 수도 있고 또 더 잘 열심히 말 잘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웬만한 의사들은 다 해줘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막 아는 척 해가지고 왜 이런 거 안 해주냐 이러면 안 해줘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 사실 챗GPT가 있는데 내가 챗GPT 때문에 봐가지고 이게 연구 결과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CTA 그다음에 심장 혈관, 심장 칼슘 뭐 이런 CTA, 심장 칼슘 이렇게만 치셔도 돼요. 뭐 관상 동맥 칼슘 이렇게 치지 않으셔도 그렇게 치시면 왜 그게 중요한지 쭉 나오고요. MRA 그래서 거기 보면 애뉴리즘이라는 영어로는 애뉴리즘이라 그러거든요. 꽈리.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은데 일단 그거를 좀 확실히 없는 것을 확인을 하면 내가 더 열심히 운동할 수도 있고 조금 과격한 운동도 할 수 있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토요일 날 다음 주에 말씀드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숨이 차는 것이 좋은 경우. 보통 숨 차면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숨이 차는 게 좋은 경우가 왜 좋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만성 질환, 암 이런 것을 싸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하시기를 권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쉼에 대한 한자가 되게 많이 있는데 세 글자만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밖에 소개를 못 드렸는데 두 개를 더 추가하려고 그래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쉼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간자였죠? 하이간, 그렇죠? 시간, 공간, 인간 다 뭐가 있어요? 사이가 좋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으려면은 거리 사이 간자 사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빈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일과 일 사이에도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안식이거든요. 근데 안식자가 이제 두 번째 한자를 소개드릴 그 글자인데요. 안은 거기 무슨 안자죠? 제일 처음에 안할 때는 평안한 알자인데 이게 뭐죠? 제일 먼저 위에 반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요즘에는 여성여자라고 해야 된대요. 계집녀 하면 안 되고 여성여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나쁜 말은 아닌데 이상하게 나쁜 그 비하하는 의미로 쓰여져서 여성이 집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제 안식할 안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자는 뭐로 만들어져 있죠? 제가 칠판이 없어서 안 써드리는데 식자가 뭐죠? 스스로 자자의 마음 심자예요. 스스로 자자의 마음 심자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이제 그냥 외워서 하면은 그냥 한자를 아는 정도고 여러분들이 건강에 좋으려면 그게 그런 글자로 만들어졌는지 알면은 도움이 되거든요. 스스로 자자가 어떻게 유래됐는지 알면은 도움이 되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코를 가리켰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그 스스로 자자가 코자자인데
코 요즘에는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 원래 유래된 거는 코 자자예요. 그래서 코로 숨을 쉬어서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입니다. 휴식자예요. 그렇죠. 코로 숨을 쉬고 심장을 뛰게 한다. 산소 공급을 하고. 그래서 안식이라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이든 남성이든 주로 이제 편안하게 계셔야 될 분이 집안에 여성들이 편안해야지 집안이 편하잖아요. 그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어요. If mama ain't happy, ain't nobody happy.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엄마가 해피하지 않으면 nobody happy하다고. 이게 이제 그 영국 우리 영어식 사투리로 If mama ain't happy, ain't nobody happy. 그래서 이제 여성이 집안에서 편안해야지 행복하다는 뜻인데 두 번째 글자는 코로 숨을 쉬고 심장을 뛰게 하면 여러분들이 숨을 쉴 수 있다 하는 그 의미인데 여러분 코로 숨을 쉬는 거하고 입으로 숨을 쉬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코로 숨 쉬십니까? 입으로 숨 쉬십니까? 근데 주로 입으로 숨 쉬는 분 많아요. 밤에 주무실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입으로 쉬시잖아요. 근데 코로 숨을 쉬시면 혈압약이 나와요. 입으로 숨 쉬면은 보통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고 또 침도 마르고 물론 입으로 숨 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들어 마시는 것은 코로 숨을 쉬시고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쉬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들어 마실 때 당연히 산소도 공급을 받지만 여러분들 코로 숨 쉬는 그 코를 통과하는 그 운동을 통해서 숨 쉬는 운동을 통해서 산화질소라는 혈압약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설명 없이 인도 사람들이 개발한 요가 브리딩이라 그러는 거 있죠. 코로 숨쉬고 그다음에 잠깐 멈추고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단전 호흡하듯이 잠깐 멈추고 내쉬고 그러면은 혈압약이 나와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혈압 올라갔을 때 누구한테 열 받았을 때 여러분 혈압이 쫙 올라가거든. 정상인도 혈압이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60, 70, 80이 넘으신 분들은 핏대를 세우면은 핏대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혈압이 오르고 뒷골이 땡기는 것이 느껴질 때는 분명히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은 젊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연세가 많이 되지 않았을 때는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조용한 사례범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민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게 뭐가 있냐면 좀 좋은 혈압 기계를 그 약국에 가셔가지고 투자를 하셔가지고 저같이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혈압을 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열 받을 때 혈압을 한번 재보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혈압기도 있어요. 갖고 다닐 수 있는 혈압기도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러분 점심 때는 혈압 일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최소한도 일어나시고 난 다음에 혈압 잴 수 있죠. 그리고 일 끝나거나 주무시기 전에 혈압 잴 수 있죠. 2번만 재셔가지고 혈압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보통 때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신경을 많이 썼다 했을 때 혈압을 한번 재보세요. 그래서 처음 혈압을 잴 때 이제 혈압 재는 것도요. 이게 좀 어느 정도 그 기술이 있어야 돼. 예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편안한 자세로 벨트도 좀 풀으시고 블라우스 이런 거 다 풀으시고 나를 이렇게 압박시키는 거 다 풀으세요. 그런 다음에 살짝 숨을 쉬시고 첫 번째 혈압을 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혈압은 무시하세요. 그거는 이제 혈압 기계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무시하고 두 번째 혈압을 재실 때 이제 평소같이 혈압을 재시는데 그냥 보통 숨 쉬면서 혈압을 재시고 만약에 혈압이 140에 90이다, 150에 195다 그러면 눈을 감고 이제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시면서 발끝을 생각하시면서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내쉬고
그다음에 무릎을 생각하면서 코로 숨 쉬고 그다음에 내쉬고, 그다음에 골반을 생각하면서 코로 숨 쉬고 내쉬고, 그다음에 어깨를 생각하시면서 코로 숨 쉬고 내쉬고, 그다음에 하시면 그때쯤 되면 혈압기도 딱 끝나요. 그렇게 딱 되면은 혈압이 저는 그 평균 10 정도는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압기가 없을 때는 그냥 잠깐 그냥 스신 상태라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혈압약을 공기를 통해서 복용하시는 게 돼요. 공기를 통해서 숨을 쉬시면서 코가 통로가 되잖아요.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되면서 이제 혈압이 쭉. 그래서 안식할 때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숨을 돌릴 기회를 갖는 것이 안식이에요. 근데 가장 숨을 돌리지 못하는 분이 이 공간에서는 누굴까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식일을 가장 못 지켜요. 안식일 날에는 제일 바빠, 머리가. 그래서 목사님들은 일반적으로 월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미국 분들이든 개신교인들이든 뭐 장로교인 목사님들 다 여쭤보면 본인들은 안식일이 주일날 예배 드시는 분은 주일날 제일 바쁘고, 토요일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제일 바쁘고, 그래서 제일 바쁜 날 다음에 쉬는 날이 월요일인데, 이거는 둑 유니버시티, 동부에 가면 유명한 둑 유니버시티 있죠. 거기서 연구를 했어요. 목회자들이 월요일 날 쉬어야 된다는 세미나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지 않으면 목회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병에 걸리든지 아니면은 암에 걸리든지 심장병에 걸리든지 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 분들은 끝까지 심장병 이런 거, 특별히 이제 안식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건강 생활을 잘 하시기 때문에 병은 거의 없는데, 나중에 한 80 되셔가지고 두뇌 혈관 질환이 오더라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치매까지는 아닌데 vascular dementia라고 하는데, 혈액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마지막 순간에는 제대로 이렇게 인지 능력이 제대로 되지 않는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근데 당사자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옆에 있는 분이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인지 능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예방해서 가장 좋은 숨차는 운동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이제 잠깐 제가 광고를 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인간, 시간, 공간의 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터울이 있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숨 쉴 식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휴식할 때 휴자. 이게 뭐죠? 사람 인자에 나무 목자 옆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나무 옆에 있어야지 쉼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 옆에 그늘에 가도 쉴 수 있고, 나무 옆에 지금 여러분들 오렌지밭 쉼터 광고를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쉼터가 여러분들이 올수록 적자가 나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안 올수록 좋아요. 근데 오시면은 이제 좋은 게 뭐냐 하면 450그루의 오렌지 나무 속에 있는 파이튼 사이드, 영어로는 파이튼 사이드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피톤치드라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속에서 여러분들의 쉼을 주는 파이톤치드가 나무에서 나와요. 그래서 거기 가면 여러분들 머리가 싹 맑아져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맑아지면은 심장은 벌써 좋아지고 혈관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나무 속에서 사시는 분들은 쉼터에 안 오셔도 되는데, 나무가 10그루 미만이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쉼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무 있는 곳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 휴식 휴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냐하면 나무 옆에 있으면 우리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는
우리가 버리는 탄산가스를 마시면서 우리가 필요한 산소를 주게 돼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진화론 과학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나무하고 사람이 상부상조할 수 있게 진화가 됐냐? 디자인되지 않았으면. 이거는 나무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무 아니냐? 의식도 없는데 나무하고 사람하고 같이 있고 채소하고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무도 살고 사람도 살아요. 왜냐하면 나무는 사람이 버리는 탄산가스가 필요해. 왜냐하면 탄산가스가 있어야지 햇빛하고 탄산가스하고 합쳐가지고 나무는 뭐를 만들어요? 과일을 만들고 잎새를 만들고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인자하고 휴식휴자는 나무하고 사람은 같이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한자가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제 음식을 이제 드시지 않는 시간과 음식을 드시는 시간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녁 때 한 몇 시에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을까요? 네, 5시, 6시. 혹시 7시, 8시 되면은 왜 컨디션이 안 좋아지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온다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식사하시고 식곤증 때문에 주무시기는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배가 차 있는 상태에서 주무시면 제일 먼저는 산이 역류해요. 위액이 역류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되면은 그 괄약근이 있거든요. 분문이라는 괄약근, 그러니까 식도하고 위 사이에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을 닫아줘야 되는데 그 문이 아주 느슨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음식이 뱃속에 있는데 누우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게 열려요. 열려가지고 뚜껑이 열린다 그러죠. 그래서 이쪽 뚜껑도 열리고 이쪽 뚜껑도 열려요. 그래서 이게 열리면은 산이 계속 올라오면서 그 식도하고 위 사이에 있는 그 분문을 계속 자극을 하면 그게 나중에는 식도염이 되고 그것이 지나가면은 식도암이 돼요. 만약에 식도암에 걸리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잘라내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식도가 이렇게 딱 있는데 식도를 잘라내면 어디다 붙여요? 위를 좁게 꼬매가지고 억지로 붙여야 돼요. 그러면은 평생 식사를 하면은 거꾸로 올라와요. 그리고 식도암은 고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방사선 치료하면은 먹는 게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을 어디다 뚫어야 돼요? 위에다가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겁나는 얘기는 하지만 식도암에 걸리시지 말라고.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삶의 질이 먹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씹지를 못하고 사실은 씹어가지고 뱉어가지고 위에다가 주사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안 좋겠죠. 그거를 예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녁 식사는 5시에서 6시 사이에 끝내시고 주무실 때쯤 되면 최소한도 서너 시간 되면은 윗속에 있는 것이 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대여섯 시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가 편안해요. 위가 편안하면 소화기관이 편안하면은 그때 나오는 것이 멜라토닌이에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이 멜라토닌하고 암을 억제하는, 암을 묶어주는 유전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소화기관이 쉴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소화를 하거나 아니면 빛이 보이면 소화를 해야 되거나 빛이 보이면은 차단되는 게 멜라토닌이에요. 근데 멜라토닌이 만들어내는 게 제가 연구한
그 논문에서 연구한 P53이 있는데 제 박사 논문이 멜라토닌하고 옥시토신이 제 전공인데요. 멜라토닌하고 P53은 암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옥시토신은 이제 마지막 강의 때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궁금해하면은 행복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멜라토닌 얘기만 할 건데, 멜라토닌은 빛이 어둑어둑해지고, 아까는 이제 빛 얘기를 했는데요. 빛을 봐야 될 때는 빛을 보고, 그 다음에 빛을 보지 않아야 될 때는 빛을 가리우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빛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돌 때 우리도 자야 되는데, 에디슨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에디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테슬라였어요. 요즘엔 차 이름으로만 아시잖아요. 근데 에디슨은 우리가 막 어렸을 때부터 그 광고 효과라는 게 대단해요. 그 교과서에도 나오고 타임 매거진에도 나오고, 어렸을 때 미국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에디슨을 굉장히 광고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에디슨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인성은 그렇게 좋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테슬라하고 싸우느라고, 테슬라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AC 전기를 테슬라가 발명을 했고, 에디슨은 DC, 배터리에 쓰는 DC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발견을 했어요. 근데 자기 장기를 팔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돌아다니는 개 고양이를 모아오라 그래가지고 감전을 시켰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는 아주 기발한 사람이긴 한데 좀 인격 수양이 좀 안 됐고, 테슬라는 정말 오스트리아에서 온 아주 훌륭한 과학자인데 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라는, 여러분 웨스팅하우스, 여러분 요즘에는 전자제품에 잘 안 나오는데 웨스팅하우스라는 전자제품도 있었어요. 거기 한 100년 전에 그 전기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영국에서는 스팀 엔진을 발명을 해가지고 유통을 하게 해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빠지고 시간을 보는 이유는 영국에서 스팀 엔진을 발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이웃 사람들끼리 나눠 먹고 없으면 말고 하면 되는데, 대량으로 온 나라에, 온 동네에 다 이거를 디스트리뷰션 해야 되잖아요. 사방에다가 퍼뜨려야 되니까, 물론 배고픈 사람한테 먹인 것도 있긴 하지만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곳에다가 전하면서 벌어야 되기 때문에 스팀 엔진이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는 시계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8 to 5. 8 to 5에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다음에 스팀 엔진이 나와서 우리가 바빠졌고, 전기가 나와가지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 생산력은 증가했는데 우리의 몸은 점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테슬라가 발명한 것이 우리 훨씬 더 안전하고 좋아가지고 우리가 쓰는데, 테슬라는 외국 사람이라서 광고를 안 하고 사장시켰고, 에디슨이 이제 미국 사람이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에디슨이 다 전기를 발명한 줄 아는데 사실은 테슬라가 발명한 거예요. 그것을 불쌍하게 여긴, 제가 일론 머스크를 완전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테슬라라고 자기 차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테슬라를 좀 알아라 사람들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기차가 지금 테슬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그분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아주 괴팍하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학대를 받으면서 자란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살아남는 방법이 백과사전을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13살 때 백과사전 브리타니카를 다 띄었는데 이 사람은 8살에 다 띄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은 게 너무 많으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차도 만들어야 되겠고, 인공위성도 띄워야 되겠고, 화성도 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전기차도 만들어야 되겠고, 지금 LA에서 지금 지하철 뚫는다고 한참 뚫는데 아직도 뚫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니까. 그래서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애도 많이 낳아야 되겠고, 뭐 그래가지고 골치 아프잖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알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힘이 없어요. 자기가 인터뷰할 때 나오는 그런 얘기가,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은 얼마나 내가 힘들고 불행한지 알 것 같다고. 근데 그걸 멈추지를 못한대. 막 돌아가서. 그래서 좀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몸을 쓰려면 일단은 잘 먹는 것 중에, 보릿고개 넘은 지 우리가 이제 몇십 년 됐잖아요. 그래도 한 50년 됐잖아요. 50년, 40년 됐으니까 이제는 투마치, 너무 먹는, 공부도 너무 많이 하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반대로 절제할 때가 돌아왔는데 5시, 6시부터 언제까지 한 12시간 정도. 여러분들 연세는 한 70대 이후부터는 12시간 정도 공복하시면 여러분들의 몸이 회복이 돼요. 그게 영어로는 스윗 스팟이라 그래요. 그게 아주 적절한 스팟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70 미만인 분들은, 미만인데 내가 좀 허리가 자꾸 점점 늘어난다, 허리둘레 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한 14시간, 16시간. 왜냐하면 이게 노벨상 탄 논문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실 내용을 소개를 여기 드리려고 하는데, 스스로 자자, 이게 코자자죠. 스스로 자자 먹을식, 내 몸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비전을 발견한 사람이 오수미 박사라고 일본 학자인데요. 일본인인데 우리는 아직도 보릿고개 넘은 지가 50년밖에 안 돼가지고 노벨상이 별로 없어요. 2분밖에 없었는데 이분들은 훨씬 전에 산업혁명 그리고 빨리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서 일본 분들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 분들도 뛰어난 두뇌들이 많은데 아직도 여유가 없어. 그냥 빨리 스카이 대학 나와가지고 먹고 사는 거가 아직도 급급한 나라고, 일본은 장인 정신이 있잖아요. 하나를 하면 60년, 뭐 예를 들어서 우동집도 60년, 그 다음에 대대손손 우동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노벨상이 나오는 건데요. 이분은 평생을 이스트 있죠, 이스트, 곰팡이, 빵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 그것만 평생 공부를 했는데 이스트가 금식을 하면은 건강해진다 하는 것을 발견해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이스트가 금식을 하는 것을 사람에게 적용을 했더니 만성 질환이 없어지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거의 핵심이 뭐냐 하면 금식에. 그래서 여기 그 금식이 보통은 그냥 안 먹는 그런 금식을 생각을 하는데, 금식의 핵심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몸을 청소하는 것. 근데 여러분 70이 넘으신 분들은 너무 금식을 많이 하면 근육이 다 빠지니까 조심하셔야 돼. 잘 드셔야 돼. 그래서 무조건 안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터울을 두는 것, 사이간, 터울을 두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성경절이 있어서 썼는데요. 나는 매일 죽노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세포도 매일 쓰레기 청소하는 것들이 쌓이지 않아야지, 쓰레기 청소해가지고 쌓이지 않아야지 우리가 재생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오수미 박사를 통해서 발견된 내용인데, 금식하고 운동할 때 여러분들이 젊어집니다. 그리고 DNA가 여러분들의 망가진 유전인자가 수리가 돼요. 그리고 식사하고 잠자고 휴식할 때는 여러분들의 신기하게도 젊어지는 단백질이 약간 줄어들고 회복하는, 수리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잠잘 때 사실은 그 잠자는 행동 자체는 여러분들이 수리하는 시간인데 잠잘 때 먹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뒤늦게 먹고 주무시면 어떻게 돼요? 수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금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금식하고 잠을 구분을 해놨지만 이것은 낮하고 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밤에 잠을 자면서
자동으로 소화 기능을 하지 않으면 두 가지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잠을 주무실 때는 소화 기능이 쉬어야지 회춘 단백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포가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세포가 증식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두뇌 세포가 활성화되는. 여러분 주무시고 나면 머리가 더 좋아지는 거 아세요? 잠을 충분히 잘 자는 친구들이 훨씬 더 창의력이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잠을 안 자면은 그 다음에 시험은 어떻게 대충 볼 수는 있어도 창의력은 없어져요. 그래서 주무실 때는 확실히 금식 상태에서 주무셔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내가 70이 넘었거나 그 다음에 당이 있거나 너무 호리호리해서 살을 쪄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금식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무실 때 빈속에서 주무시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간대가 나오는데, 저는 그냥 8시에서 5시 사이에 식사하시는 것이 가장 누구에게나 가장 무난한 식사법이에요. 근데 이 간헐적 단식, 간헐적 금식의 요법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는 간헐적 금식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잠을 못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한 끼 먹는다 그러는데 10시에 한 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10시에 한 끼 먹으면 잠도 못 주무시고 소화도 제대로 못 하고 역류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대로 하는 간헐적 금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살을 빼야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간헐적 금식을 하면은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저기 살 빼야 되는 분들한테 운동 부족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운동해가지고 살을 빼는 거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운동해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거는 쉬운데, 가장 쉽게 살을 빼려면은 간헐적 금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한 달에 10파운드 정도 쉽게 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아침 8시에 드시고 오후에 2시에 드시든지 12시 하고 5시 사이에 드시면은 더 좋아요. 진짜 급하신 분들은. 그렇지만은 어르신들은 아침을 꼭 드셔야 돼요. 아침을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은 역류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주무실 때는 말씀드렸죠. 왼쪽으로 주무시는 게 좋아요, 오른쪽으로 주무시는 게 좋아요, 똑바로 누우시는 게 좋아요. 왼쪽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이게 절인데도 막 억지로 왼쪽에서 주무시지 말고 이렇게 좀 혈액순환 되게 두뇌 청소하는데 왼쪽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음식이 좋은지, 여러분들의 휴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질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무기질, 그러니까 이제 매그네슘, 칼슘, 포타시움 이런 거를, 칼륨 이런 거를 무기질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써 있죠. 마그네슘. 여러분 마그네슘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강의를 잘 안 들으시는데요. 이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오늘 드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점심 때 드시면은 저녁 때 그게 잘 분해가 돼요. 근데 지금 나는 밤잠을 못 자가지고 죽을 맛이다 하는 분들은 제가 목사님한테 이방을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여기 갖고 오니까 아무 정신도 없고 그것만 쓰려고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그거는 하나의 요법에 불과한데 중요한 생활의 팁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마그네슘이 어떤지 목사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목사님한테 매달리시면 답이 나옵니다. 어떤 마그네슘을 드실지는 설명을 드리고, 식사는 금방 준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드시면은 마그네슘하고 여기 콩, 견과류,
해조류, 과일, 야채 이런 것이 어떻게 마그네슘이 들어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그냥 체험을 하시면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의대 시험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체험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요리를 딱 보시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하고 머리가 딱 떠오르세요? 아니면은 막연하십니까? 딱 떠오르죠? 여기 재료 딱 보시면. 그리고 그 재료가 여러분 순서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순서지만 보시면은 잠 잘 오는 음식 드실 거. 그다음에 그래도 조금 더 추가하실 분들은 제가 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어떤 브랜드의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뭐 회사 브랜드가 아니라 다양한 회사에서 만드는데 순수하게 천연 그 물질로 이렇게 가루로 만든 마그네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흡수가 잘 되고 보통 마그네슘 잘못 드시면 그냥 다 여러분 대변이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비싼 대변 만드시지 말고, 그러면 나무에다가 뿌려줘야 돼요. 나무한테 좋게. 근데 이제 우리한테 좋으려면은 잘 흡수되는 거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그러면 주무시기 전에 한 30분 전 어떻게 드시라고 설명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50이 넘으면은 하루 저녁 때 한두 번은 꼭 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깨시는 분들은 정말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고, 대부분을 깨는 게 정상인데, 그 정상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다는 것이지 몸이 정상이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살면 살수록 몸의 회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회복이 안 되니까 일단은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집중을 못하고, 그리고 암 같은 것도 찾아올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이라면 그래도 남의 살을 좀 먹어야지 단백질이 좋은데, 뭐 치킨도 먹고 그다음에 깨끗한 그 피도 쫙 빼고 기름도 싹 뺀 살코기라도 그냥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지 않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해 드시기 힘드시면은 그렇게라도 드세요. 저는 뭐 채식을 고집하고 육식을 피해야 된다 이런 주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장에서는 채식을 권장했지만 9장에서는 육식을 허락하셨거든요. 필요했었으니까. 근데 그래도 육식은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는 고단백질 음식을 제가 나열을 했어요. 요거를 지금 사진 찍으시는 거, 사진기 있으니까 참 좋죠. 사진 찍으셔가지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굴 쫙 해가지고 그거를 드시는 옵션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호박씨를 많이 깔아. 호박씨 기억하기 좋게. 그다음에 땅콩, 그다음에 알몬드, 아마씨, 두부, 기리, 캐슈, 대두 이런 거를 잘 집어넣은 음식을 주기적으로 드시면 후유증 없이 피를 맑게 암을 예방하면서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암이 없어도 80에 암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암 걸리지 않는, 세포가 쉴 수 있는 뭐를 드시라고요? 휴식 휴자 있죠? 사람은 식물 옆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 세포도 쉼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제가 제 환자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LDL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한 달을 먹으니까 뚝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갔다. 이렇게 뚝 떨어졌다고 저한테 사진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전화로 이거를 다 기록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을 이렇게 차트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심장 마비를 일으키는 LDL 수치가 쭉 올라가 가지고 약을 먹어야 되냐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먹는 옵션이 있고 아니면은 견과류를 먹는 옵션이 있다 해가지고 견과류로 바꿨더니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견과류 중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가장 낮추게 하는 것은 브라질 넛 4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이분은 3주 시간을 날짜를 보니까 3주 안에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그 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수 드시고 싶잖아요. 국수 너무 맛있잖아요. 이거는 건강국수. 이게 뭐냐면 현미 호박국수인가 뭐 그래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건 제 그 혈당을 잰 건데 그걸 딱 재니까 이렇게 먹고 한번 재봤어요. 실험 삼아 139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양의 국수를 제가 조금 예쁘게 만들었는데 여기다 채소를 잔뜩 집어넣고 올리브 기름하고 견과류하고 듬뿍 해가지고 1시간 후에 쟀는데 97이에요. 그러니까 국수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 조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건강식 하는 게 불행하면은 그것도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혈당 검사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혈당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혈당 올라가는 건 당연해요. 제가 당뇨병 환자가 아니니까 140으로 올라갔는데 뭐 140, 160까지도 정상이에요. 근데 1시간, 2시간 안에 200이 넘는다. 그러면 이제 몸속에서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당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당이 올라가는 것이 시작이지만 당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 문제이기보다는 당이 올라가면 몸속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문제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가 생겨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딱지가 생겨요. 그러면 어딘가 가서 막히겠죠. 또 뇌에 가서 막히면 뇌졸중, 심장에 가서 막히면 심장마비, 그다음에 콩팥에서 막히면 신부전증. 그러니까 당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당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상인이라도 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는 조합을 하게 되면 항상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식을 하게 돼서 배부르게 먹고 나면은 졸리잖아요. 그리고 또 잔뜩 먹고 밤에 주무셨을 때 막 꿈꾸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잔 것 같지 않고 그런 느낌이 든다 하면 몸속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면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드실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왕이 누구죠? 영조 83세까지 사셨는데 최장수 왕이에요. 최장수 왕인데 대단하더라고요. 이분이 뭐에 유명하죠? 사도세자 아들을 뒤지에 가둬가지고 죽인 것만 기억나죠? 그것만 기억나죠? 사도세자가 천재였는데 뭐 여러 이유 때문에 결국은 지나치게 뭐가 없었냐면 굉장히 훌륭한 왕인데 지나치게 기대가 많았어요. 너무 아들이 똑똑하니까. 그래가지고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뭐가 없었어요? 간이 없었어.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막 압박을 한 거예요. 그 사도세자는 진짜 굉장히 많은 재주가 있었는데 사냥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무술도 잘하고 뭐 공부도 다 잘했어요. 만능이었어요. 근데 강파 싸움에서 살아남게 하려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살려고 하는 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셔 때문에 이제 정신이 좀 정말 정신이 나갔죠. 정신이 나가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미친 척을 했는지 정말 미쳤겠죠.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 궁녀들도 막 칼로 죽이고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가 부자 간의 사이가 안전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안전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제가 도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의 도가 뭐라고요? 가장 높은 수준의 도, 냅도. 냅두지를 않잖아요. 욕심이. 그 냅도를 실천을 못했어요. 근데 그 정치적인 환경이 강파 싸움에서 살아남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영조는 그 사건 이후에 정조 그 손자한테는 정말 훌륭한 할아버지였어요.
정조는 문무를 겸비한 아마 세종대왕이 안 계셨으면은 세종대왕을 뛰어넘는 분이었는데, 세종대왕은 사실은 우리가 욕하는 아버지 이방원 때문에 세종대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정적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세종대왕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네, 그래서 사실은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한 분이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 중에서. 왜냐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를 하면은 역사가 참 감동적일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좋다 나쁘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김태유 교수, 제가 존경하는 서울대 역사를 공부하신 경제학 교수가 한 말이 있는데요. 과거에 뭐 독재든 우리가 막 그것 때문에 교회나 이런 데서 또 사적인 자리에서 정치 얘기를 안 하는데 못하는 그런 아주 불쌍한 민족들이 됐어요. 미국에서는 지금은 그렇게 됐는데 제가 자랄 때는 아주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사유의 자유가 있는데 이제는 사유의 자유가 없어요. 민주주의 나라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김태희 교수가 한 말씀 중에서 정말 감동적인 말이 뭐냐면, 과거의 잘못된 역사는 극복해야 할 역사이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 똑같은 그 영조 왕이 그 손자하고 이제 시차를 밤에 이렇게 평범한 그를 입고 이제 시차를 암행 시차를 하잖아요. 그럴 때 도둑놈을 발견했대요. 그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도둑놈이 담 넘는 거를 보고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끝나라는 신호인 것 같아요. 이 얘기만 하고 끝나게. 근데 이 정조는 문무를 겸비해가지고 무술을 잘해가지고 도둑놈을 자기가 잡겠습니다 그랬대요. 가지고 저런 도둑을 없애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영조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냅둬라. 네, 네가 할 일은 도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저런 도둑이 없어도 될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영조왕이에요. 네, 멋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당파 싸움이 심했는데 그 당파 싸움 때문에 진짜 뛰어난 학자들이 아무 빛을 못 보고 그냥 사장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사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싸움만 했는데, 그것도 싸운 것이 뭐냐면 주자가 성리학, 그렇죠? 유교 사상을 설명한 성리학자잖아요. 그 성리학자의 해석을 가장 올바르게 해석하는가 하는 싸움으로 시작을 했다 그래요. 거기서도 종교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종교 간에 싸우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싸움을 하느라고 당파 싸움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파 싸움을 종교 간의 싸움은 막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이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 당파 싸움을 하도 하니까 이 영조가 보다 못해 이제 영조가 만들어낸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하는 영조의 지혜서가 있었는데, 그 지혜서가 탕평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한 83세까지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면 절제를 아주 철저하게 잘할 수 있었고요. 소식을 했고 그다음에 운동을 했대. 그 옛날에 그러니까 거의 200년, 230년 전에 그것을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이거랑 똑같지는 않는데 이거랑 비슷한 이 비빔밥 같은 것을 가지고 왔대요. 대소신료들한테 회의를 할 때. 그러면서 탕평책을 소개를 하면서 탕평체를 소개한 분이 바로 영조대왕인데, 제가 이 강의를 배우기 훨씬 전에, 그 다음에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이것이 좋다는 것이 발견되기 훨씬 전부터 영조대왕이 탕평체를 자기 그
대소신료들에게 보여주면서 야, 당근은 당근대로 좋고 고사리는 고사리대로 좋고 또 뭐 여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아우러져 가지고 정치를 잘하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탕평채를 만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드신 비빔밥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은 탕평채 방식으로 두부 요리를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탕평채과 탕평채 타도세자만 기억하시지 말고 탕평채과 탕평채인데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로즈미드 교회와 같이 훌륭한 교회에 오셨으니까 시를 2개는 읊으실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시, 그 도연명의 비거래사와 같이 쓰여진 그 시가 뭐였죠? 낙지, 낙지 성형제, 하필 골육친.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지 성형제, 하필 골육친. 우리가 땅에서 살면은 다 한 가족이언을 굳이요 혈육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이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평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이제 조금 긴 시, 영조가 한 그 비슷한 시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이게 편가르지 말라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편 무당 왕도 탕탕, 무당 무편 왕도 평평. 재밌죠? 서로 편들지 않고 당파 싸움을 하지 않으면 왕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탕탕하게 열려 있고, 그다음에 당파 싸움을 하지 않으면 왕도의 길이 넓게 열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좋다, 저 교회가 좋다, 이게 좋다, 저거 좋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좋은 곳은 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안식일교회 오셔가지고 건강해지셔가지고 감리교나 장로에게 가서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은 좀 불편하실지 몰라도 근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장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현장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실 때나 힘드실 때만 오셔도 돼요. 건강하실 때 오시면 더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한 25년 동안 쉼터를 그렇게 운영을 해왔어요. 그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캐톨릭 교회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을 볼 때 제가 조선 왕조 500년을 공부하면서 배운 건데요. 그 조선 시대 죄송합니다. 여러 어르신들한테 조선 시대 얘기해가지고 이걸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 이인임이라고 아주 정치를 잘하는데 못된 정치가가 있었어요. 이성계가 왕이 첫 대통령 임금이 되기 전에 정도전이라는 분 다 아시죠? 그 조선의 헌법을 쓰신 분이잖아요. 그분한테 한마디 하는 말이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누면은 아주 편리하다. 도구 아니면 적이다. 그렇게 사는 삶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게 삭막하다고 느끼지만 우리도 사람 관계를 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필요하면 도구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적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급사하기가 쉬워요. 그 사람은 급사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 좋지 않은 역사는 극복할 역사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저는 의사로서 어떤 세계관을 인생관을 가져야 될까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해낸 거는 사람은 두 가지다.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 아니면 환자다. 그렇죠? 네, 다 친구고 그다음에 내가 못마땅하면은 환자인 거예요. 그러면 환자라고 생각하면 속도 시원하고 이해도 되고 저 사람은 환자야 이러면은 속도 시원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아요. 그게 바로
마오사사, 사자성어로 마오사사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하고 6장하고 7장이 예수의 핵심 가르침이잖아요. 산상수훈. 여러분 아마 처음 들으시는 걸 거라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거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뇌가 젊어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냥 죽어 살라고, 그냥 맞고 살아라, 그런 얘기. 밸런스 맞게 여기만 빨가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에 엄청난 깊이 있는 뭐랄까 유머가 있어요. 유머라고 할까?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도 그랬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옛날 사람들도 그랬고 다들 오른손잡이를 선호했을까요? 왼손잡이를 선호했을까요?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면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아니 근데 난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때리려면 뭐로 때려야 돼요?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손등으로 때리는 거는 노예한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왼뺨을 때리는 건 뭐예요? 나를 노예 취급하지 말고 인간 취급해라. 그것이 이제 인류학적인 신학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게 안 읽혀요. 그냥 죽어 살으라는 걸로 읽혀지면 좀 억울한 것 같고, 그거는 예수님이나 하시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는 거는 나도 인간이야, 인간 취급하라.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해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간 취급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저쪽에서도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딱 뺨을 대면 어떻게 돼요? 움찔하잖아요. 그러니까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비폭력적인 저항.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는 무조건 맞고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저항이다. 그러니까 저도 원수도 사랑해야 돼 그러면은 그냥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는 거는 나한테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미워하면서 상대를 겉으로는 좋은 척하면은 나에게는 폭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유, 그걸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저는 이제 제 환자들한테 남을 미워하면서 억지로 참는 거는 내가 독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거다. 나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폭력적 저항은 뭐냐면, 사람은 환자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 환자라고 딱 생각을 하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을 내 스스로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래도 좀 노예 같은 느낌이 안 돼. 그렇죠? 내가 완전히 그 상대한테 뭐랄까 폭력, 언어의 폭력이든 뭐랄까 계층 계급의 폭력이든 폭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안 보이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 폭력을 하고, 여러분 운전할 때도 큰 차는 작은 차 폭력하잖아요. 끼어들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저놈 죽어라 그래. 저놈 환자구나. 이렇게 하면은 좀 덜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마태복음 5장도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면서, 오늘도 나는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하시는 여러분